오늘 작업 시작해 볼게요. 오늘은 앞에 보이는 요 애니메이션 같이 만들어 볼게요. 조금 버벅거리는데 잠깐만요. 켜놓고 자, 요 간단한 애니메이션이에요. 이 리본이 빙글빙글 돌면서 등장하고, 그리고 얘는 정확하게 여기 텍스트를 앞뒤로 휘감고 있죠. 앞뒤로 휘감고 있는 모습 만들어주고, 자, 그리고 이 리본이 등장하는 타이밍에 맞춰서 텍스트도 같이 등장하게 해줄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 리본은 이렇게 조각이 나면서 사라지는, 날아가는 이런 효과예요. 자, 근데 여기서 이 리본 등장하는 거 보면은, 자, 일단 요게 리본이 이렇게 구부러져 있는 거 신경 쓰지 말고, 그냥 이 리본이 없다가 등장하는 거, 우리 전에 그 라인 등장하는 거 했었죠. 그 텍스트 글자 써지는 거, 스트로크라는 효과 이용해서 이 라인이 없었다가 나타나게 해주면 되는 거예요. 이 라인은. 그리고 여기다가 효과를 하나 더 더해서 얘를 이렇게 구부러지게 한번 이렇게 휘감은 것처럼 보여지게 해주는 그런 이펙트 하나 더 추가를 해주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오늘부터 할 거는 이제 3D 공간에서의 동작을 하기 전에, 안녕하세요. 3D 공간에서의 동작을 하기 전에 그 3D처럼 보여지는, 그러니까 3D인 것처럼 그냥 꾸며주는 거예요. 완전히 3D 공간이랑은 상관이 없어요. 그냥 3D인 것처럼 이렇게 꾸며주는 이런 몇 가지 이펙트들 한 번씩 써볼 거예요. 자, 그래서 요거 같이 한번 작업을 해볼게요. 자, 그리고 네, 컨트롤 N 키 눌러주시고요. 새로운 컴포지션 1280720, 우리 수업용 프리셋 있죠? 오늘이 7일차죠? 6일차인가요? 6일차-1 프리셋 수업용 1280720. 시간 10초고요. 수업용 1280720에 시간 10초. 안녕하세요. 자, 컴포지션을 만들어 주고요. 자, 솔리드 레이어 하나 만들게요. 우리 어제 만들었던 솔리드 레이어 있죠? 솔리드 레이어의 단축키는 컨트롤 Y 키였죠. 우리 컨트롤 Y를 눌러서 만들 거고요. 다시 메뉴 한번 살펴보면 레이어 메뉴 뉴 안에 있는 솔리드를 선택을 해도 되고, 단축키 컨트롤 Y를 눌러도 되고, 아니면은 타임라인 창에 비어 있는 부분 마우스 오른쪽 클릭 뉴, 여기서 솔리드 선택을 해도 됐었어요. 자, 솔리드 레이어 하나 만들어 줄 거고요. 자, 이름은 배경. 아래 나오는 사이즈가 1280에 720에 안 적혀 있으면은 아래에 있는 메이크 컴프 사이즈 버튼 눌러서 화면에 가득 차는 배경 만들어 줄 거니까, 자, 1280, 720 선택해 주고요. 색상은 상관없어요. 우리 어제 써봤던 그 램프 효과 있죠? 어제는 비네팅 효과 줄 때 써봤는데, 오늘은 그냥 단순한 배경 만들려고 이제 램프 효과를 이용해서 색상을 지정해 줄 거기 때문에 이 레이어가 가진 색상은 전혀 상관없어요. 자, 이름, 사이즈 확인하고 OK 눌러서 솔리드 레이어 생성. 자, 요 레이어에다가 램프 효과 적용할게요. 제너레이트 폴더 안에 있죠? 이펙트 프리셋 창에서 제너레이트 폴더 찾고 램프 효과 찾아서 요 레이어에 적용. 자, 저는 보통 중심 쪽은, 가운데는 좀 밝고 바깥으로 나갈수록 좀 어두워지는, 아이고, 자, 요런 배경을 자주 만들거든요. 이런 식의 그라데이션이 들어가 있는 배경.
자, 요렇게 지정을 해주면 되겠죠. 램프 쉐입은 라디얼 램프, 그리고 스타트 오브 램프의 위치는 화면의 정중앙이니까 지금 컴포지션 사이즈 생각해놨다가 640에 360 가로폭의 중앙, 세로폭의 중앙으로 지정해 주시면 되는 거고요. 시작하는 색깔은 중앙의 색깔이니까 밝은 색, 끝나는 색깔은 어두운 색. 이 색상은 서로 같은 톤이어야겠죠. 뭐 다른 톤으로 해도 상관없지만, 자, 비슷한 톤에서 밝게 그리고 어둡게 지정해 주시면 되고, 엔드 오브 램프는 마지막에 그냥 화면 바깥으로 이렇게 쭉 밀어버리시면은 얘네 둘이 가까이 있을 때는 이렇게 급격한 그라데이션이 만들어지는데, 넓어지면은 부드러운 그라데이션이 만들어지죠. 공유 주소 뭐 받을 거 없는데 지금. 아무거나 그냥 불러오는 텍스트창이. 아니요, 새로운 컴포지션에서 지금 솔리드 레이어에서 램프 효과 적용한 거잖아요. 다운받는 거 없어요 오늘 지금. 텍스트창이 뭐가 많길래. 아, 여기요? 아, 이거 이전에 해놨던 거 제가. 네. 똑같은 작업들인데 수업 때 계속 했던 것들이니까 네, 신경 안 써도 돼요 이건. 자, 됐으면은 여기다가 화면 중앙에다가 텍스트를 하나 만들게요. 자, 타입 툴을 따닥 더블 클릭, 위에 툴바에서 타입 툴 따닥 더블 클릭, 화면 중앙에다 커서 만들어 놓고, 자, 아까 애니메이션 보면요, 다시 한번 보면은, 자, 이 리본이 이렇게 등장을 해서 텍스트를 이렇게 휘가 맞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리본도 이렇게 길쭉한 사이즈죠. 거기에 맞게 텍스트를 적당하게 좀 긴 내용을 써주면 좋을 것 같아요. 좀 많은 내용들을 긴 좀 텍스트를 적어서, 뭐라고 쓸까요? 이거 또 쓸 게 없으니까. 적당하게 적어주고, 자, 텍스트까지 다 적었으면요, 얘 앵커 포인트 값 열어줄게요. 단축키 A 키 눌러서 단축키 A. 자, 얘를 약간 아래로 내려줄 건데요. 지금 얘가 정중앙에서 약간 위로 올라가 있는 거죠. 지금 화면의 정중앙 위치가 요 라인인데 여기서 약간 위로 올라가 있는 거죠. 앵커 포인트가 바닥에 붙어 있는 상태니까. 그래서 앵커 포인트에 Y축 값을 왼쪽으로 잡아당겨서 여기 텍스트를 살짝 낮춰줄게요. 그러니까 얘 앵커 포인트가 텍스트의 상하폭의 중심쯤에 있으면 거의 화면의 중앙에 딱 와 있는 상태가 되겠죠.
뭐 포지션 값으로 해줘도 상관없고, 아니면 우리 예전에 했던 요 얼라인 패널을 이용해서 상하 중앙, 좌우 중앙 눌러줘서 중앙 위치 잡아줘도 되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냥 요게 제일 간단한 것 같아요. 지금은 그냥 앵커 포인트의 Y축 값 왼쪽으로 잡아당겨서 위 아래 바운딩 박스의 중앙 정도의 위치에 앵커 포인트가 오도록, 앵커 포인트가 바운딩 박스의 상하 중앙 정도에 오도록 이렇게 맞춰주는 게 가장 쉬운 방법일 것 같아요. 자, 이제 여기 리본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요. 자, 요거 제가 아까 전에 요 리본 스트로크 효과를 이용해서 만들었다고 했죠. 자, 그럼 스트로크 효과를 쓰려면은 펜선이 필요하죠. 그쵸? 그러면 펜선을 그리려면은 펜선을 그려줄 수 있는, 그러니까 마스크 패스가 들어갈 수 있는 레이어가 하나가 필요하죠. 그러니까 비어있는 솔리드 레이어 하나 만들어 줄 거예요. 그냥 컨트롤 Y키 눌러서, 단축키 컨트롤 Y 눌러서, 자, 요 레이어의 이름은 리본이라고 써주고요. 레이어의 이름 리본이라고 써주고, 얘 색깔 상관없죠. 어차피 스트로크 효과에서 색상, 라인 색상 지정해 줄 수 있으니까 레이어 이름만 리본, 사이즈만 한번 확인하고 아래에 있는 OK 버튼 눌러서, 자, 새로운 솔리드 레이어 생성. 자, 그리고 스트로크 효과를 위해서 펜선을 그려줘야 되니까 단축키 G키, 펜툴 선택되었는지 확인하고요. 한영키 눌렸나 확인하고, 자, 펜툴 선택해주고, 자, 펜선을 자, 왼쪽 밑에 한번 클릭, 왼쪽 밑에 구석에 완전히 끝에 클릭하지 말고요. 화면의 안쪽에서 왼쪽 밑에 한번 클릭, 자, 그리고 오른쪽 위에 한번 클릭. 왼쪽 밑에 한번 클릭, 오른쪽 위에 한번 클릭. 자, 됐으면은 요 레이어에 스트로크 효과 적용할게요. 제너레이트 폴더 안에 있는 스트로크 효과 끌고 와서 요 리본 레이어에 적용. 자, 일단 요 리본은요, 요 솔리드 레이어의 모습 빼놓고 요 리본 부분만, 라인 부분만 남아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제일 밑에 있는 페인트 스타일을 온 트랜스퍼런트로 변경을 해줘야 되겠죠. 자, 온 트랜스퍼런트로 바꿔서, 자, 원래 있던 솔리드 레이어 다 없애고 라인만 남아 있도록. 자, 라인 잘 안 보이는데 브러쉬 사이즈 조금 키워주면은 라인 나오죠. 브러쉬 사이즈. 자, 컬러 속성을 조절해 가지고 내가 원하는 라인 색상 지정을 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 스트로크 효과에서 아래쪽에서 두 번째에 있는 스페이싱 값은 제일 낮게 설정해 줄게요. 스페이싱 값 0. 자, 요 스페이싱이란 값 기억나죠? 요 값을 올려주면은 이 라인들은 브러쉬처럼, 아니 뭐야, 그 점선 모양으로 보였었어요. 이 스페이싱 값 최대값으로 해버리면은 얘는 이렇게 점선 모양이 돼버리는데, 자, 이렇게 스트로크 효과에서 얘가 색상이 채워질 때, 그러니까 나중에 엔드 값을 이렇게 해서 점점 값을 올려줄 때, 등장하게 만들 때, 자, 얘만 한번 보면은
이렇게 등장하게 만들 때, 자 라인 형태일 때 얘가 이렇게 엔드 값으로 이렇게 등장하는 모습이 그냥 라인이 점점점 그냥 길어지는 것처럼 보이는데, 조그만 브러쉬들이 계속 그려지는 상태인 거예요. 이거 무슨 말인지 아시죠? 이렇게 조그만 브러쉬들이 촘촘히 계속 그려지는 상태인 거거든요, 이 스트로크의 효과는. 자, 근데 스페이싱 값이 지금 기본 값이 15로 되어 있었는데요. 자, 15로 되어 있으면 엔드 값이 천천히 높아지면요, 이게 중간중간에 뚝뚝뚝뚝 끊어지는 느낌이 들게 돼요. 브러쉬가 약간의 공간이 있으니까. 근데 스페이싱 값이 낮아지면은 거의 굉장히 촘촘하게 브러쉬들이 배치가 되어 있으니까 엔드 값이 천천히 올라가도 그 끊어지는 모습들이 거의 보이지가 않아요. 뭐 빠르게 동작을 줄 거라면 상관은 없지만, 네, 가급적이면 스페이싱 값을 낮춰놓는 게 좋긴 하지만, 또 단점은요, 스페이싱 값이 너무 낮아지면은 이 브러쉬 하드니스가 아무리 낮춰도 그렇게 부드럽게 처리된 모습이 보이질 않아요. 왜냐면 이렇게 부드럽게 처리된 알갱이들이 여러 개들이 막 나열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서로 겹쳐서 굉장하게 얘네들은 이 상태에서도, 그러니까 브러쉬 하드니스 값이 0인 상태에서도 거의 또렷하게 보이는 상태가 돼요. 네. 그러니까 요 스페이싱 값을 낮춰주면은 얘네들이 천천히 등장할 때 장점은 있지만, 조금 동작에서의 부드러운 동작으로 등장한다는 장점은 있지만, 요 브러쉬 하드니스를 좀 자유롭게 쓰지 못한다는 그런 단점이 있다는 것만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이제 이 리본 라인을 동그랗게 아까 전처럼 요 모양처럼 말아줘야겠죠. 빙글 한 바퀴. 자, 이 효과는요, 퍼스펙티브라는 폴더 안에 있는 CC 실린더라는 효과예요. 리본 레이어에다가 이 CC 실린더 효과 적용을 해줄게요. 맞나요? 퍼스펙티브 맞네요. 퍼스펙티브 폴더 안에 있는 CC 실린더 효과 찾았으면 끌고 와서 리본 레이어에 적용해 주시고요. 자, 지금 이런 모양이 됐죠. 자, 이런 S자 거꾸로 해놓은 모양이 되는데, 자, 얘가 어떤 효과인지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자, CC 실린더 효과는 그냥 솔리드 레이어에다 적용을 해주면요, 이런 모양이 돼요. 이런 모양. 그냥 지금처럼 라인이 아니라 그냥 솔리드 레이어에다 적용해주면 이런 모양이 돼요. 자, 얘가 무슨 모양인가 보니까, 자, 이런 원 기둥 형태예요. 원 기둥 형태를 이렇게 만들어주는 효과예요. 자, 그래서 지금 자, 이 사각형의 원래 솔리드 레이어에서 요쪽 면은 뒤로 이렇게 말려 들어간 거고요, 이쪽 면은 이렇게 뒤로 말려 들어간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여기서, 자, 이 라인은요, 원래 이렇게 그려놨었는데 이 라인의 이 끝부분이 이렇게 빙글 말려서 이렇게 들어간 거죠. 뒤쪽으로. 이쪽은 이렇게 뒤로 빙글 말려 들어간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CC 실린더라는 이펙트는요, 여기 보시면은 요 정육면체 모양의 아이콘을 갖고 있어요. 요거는 3D 공간에서 활용이 가능하다라는 표시의 아이콘이에요. 근데 완벽한 3D는 되지를 못해요. 지금처럼 조금 이따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래서 이 CC 실린더가 적용됐으면요, 일단 이 방향을, 리본이 이렇게 휘감는 방향을 요 애니메이션처럼 글자 방향에 맞게 90도 이렇게 눕혀줘야 되겠죠. 자, 우리 로테이션 값 열어볼게요. CC 실린더 효과에서 로테이션 값, 로테이션 속성 열어주시면은 로테이션 X, Y, Z 값 총 3가지 옵션이 나타나죠. 자, 이제 3D 나중에 이제 계속 3D 작업을 할 때는요, 로테이션 값이 총 3가지가 돼요. 이렇게 X, Y, Z 축으로
어떻게 돌 건지 자, 한 번씩 돌려보세요. 그냥 값을 그냥 빙글빙글 얘도 돌려보고 쟤도 돌려보고 자, 이 로테이션 값 주실 때, 이, 뭐야, 지금 어떤 축으로 줘야 되는지 딱 느낌이 아직은 안 오시죠? 자, 이 축을요, 그냥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로테이션 X다. 그러면은, 로테이션 X면은, 우리가 말하는 X축 요 축이죠. 요 축을 우리가 X축이라고 부르죠. 왼쪽에서 오른쪽을 향한 요 축. 자, 얘한테 요 X축 방향으로 꼬챙이를 딱 꽂아놓고, 꼬챙이를 손가락으로 빙글빙글 돌린다고 생각하면 딱 그 느낌으로 돌아가요. 이 꼬챙이를 얘를 딱 꽂아놓고, 이 꼬챙이를 빙글빙글 돌려준다고 생각하면 돼요. 이런 식으로. 얘가 앞으로 거꾸로였다가 뭐 뒤로 넘어갔다가 이런 식으로 돌아가게 되겠죠. 자, 로테이션 Y 값이다. 그러면은 이 Y축으로 얘한테 꼬챙이를 딱 꽂아놓고 아래서 얘를 요 꼬챙이를 잡고서 이렇게 빙글빙글 꼬챙이를 빙글빙글 돌려준다고 생각하면 돼요. 꼬챙이를. 자, Z축도 마찬가지죠. Y축 이렇게 돌아갈 거고요. Z축은 앞에서 뒤를 이렇게 관통하는 축이죠. 정면에서 얘를 탁 꽂아버린 거죠. 그 축으로 빙글빙글 돌린다고 생각하면은 자, 이 값을 우리가 이렇게 돌려줘야지 원하는 모습이 나타나는 거죠. 지금 상태에서는 이 로테이션 Z 값을 이렇게 돌려줘야지 우리가 원하는 모습이 나타나요. 자, 그래서 로테이션 Z 값 지금 90도로 지정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CC 실린더 효과의 첫째 줄에 있는 레디우스라는 값, 이 레디우스라는 값을 낮춰서 이 기둥의 이 직경을 좀 조절을 해줄게요. 자, 이제 텍스트 레이어 다시 선택해 주시고요. 아래 있는 텍스트 레이어 선택해 주시고, 자, 이 리본의 길이에 맞게 좀 수정을 해줄게요. 자, 그 전에 잠시만요. 자, 리본 레이어 만드셨을 때 아까 전에 자, 우리가 스트로크 효과 줄 때 자, 펜선을 너무 여기 바깥에 가깝게 만들어 놨으면요, 요 CC 실린더로 말아놨을 때 요 끝 지점이 이렇게 날카롭게 잘린 것처럼 보이게 돼요. 네, 화면 바깥으로 너무 나가 있기 때문에 이 리본은 요 화면 바깥을 나가서는 표현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이 솔리드 레이어가 가진 요 사이즈까지만 리본이 보여지는 거기 때문에 요 펜선이 너무 바깥으로 나가 있으면은 끝부분이 잘려지는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 끝부분을 화면에 안쪽에 놔둬서 끝부분 이렇게 동글동글한 끝부분이 잘려 나가지 않게 잘 만들어 주셔야겠고요. 자, 그 다음에 다시 텍스트 레이어로 돌아와서 자, 텍스트의 크기를 좀 조절을 해줄게요. 텍스트의 사이즈 적당하게 리본에 적당하게 맞춰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리본 길이에 맞게 적당하게 텍스트의 사이즈, 크기 아니면 뭐 글자 자간을 설정해 주셔도 되고요. 이렇게 되죠. 지금 리본에서 로테이션 Z 값 90도 요거 해주셔야죠. CC 실린더의 로테이션 Z 90도.
자, 이제 리본이 돌아가게 만들어 줄 거예요. 리본이 빙글빙글 돌아야 되겠죠. 자, 근데 지금 우리가 리본 돌릴 때 요 축을 기준으로 해서 리본을 빙글빙글 돌려줘야지 아까 전에 봤던 요 모습처럼 요렇게 요런 식으로 빙글빙글 돌아가는 모습이 나오겠죠. 자, 그렇죠. 자, 요렇게 돌려줘야 되겠죠. 자, 근데 지금 여기서 보기에는 얘가 X축이지만 우리가 Z축을 요렇게 돌려놓은 상태예요. 그쵸?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축은 Y축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원래는 X축이 맞는데 우리가 여기 Z축을 90도로 지금 돌려놓은 상태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로테이션 Y 값을 돌려주셔야지 얘가 요런 모양으로 돌아가게 돼요. 여기다가 요렇게 꼬챙이를 꽂고 꼬챙이를 요렇게 빙글빙글 돌려준 것처럼 돌려주려면 로테이션 Y 값을 사용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타임바 0초에다 두시고요. 타임바 0초에다 두시고 로테이션 Y 각도값 0도인 상태에서 스탑워치 딸깍. 자, 타임바 제일 끝으로 가져갈게요. 키보드에 엔드키 눌러주면 되죠. 타임바 0초에서 로테이션 Y 스탑워치 딸깍. 타임바 제일 끝에서 로테이션 Y의 바퀴수를 마이너스 너무 빠르구나. 마이너스 5바퀴. 타임바 0초에서 로테이션 Y 값 그냥 0도에 0바퀴인 상태에서 스탑워치만 켜주시고 타임바 제일 끝으로 그러니까 시간 9초 29프레임이죠. 시간 제일 끝에 타임바 제일 끝에서는 마이너스 5바퀴. 그냥 5바퀴 쪽으로 돌려주셔도 되는데 마이너스 바퀴 쪽으로 도는 게 나중에 보기가 더 좋더라고요. 타임바 0초에서 0도에 0바퀴. 타임바 제일 끝으로 가져가서 마이너스 5바퀴. 로테이션 Y 값이죠. 자, 이 리본이 점점 등장하는 모습도 만들어 줄게요. 자, 타임바 0초에다 두시고요. 타임바 0초에다 놓고 자, 스트로크 효과에서 엔드 값 스트로크 이펙트에서 리본 레이어의 스트로크 이펙트에서 엔드 값 0으로 해놓고 타임바 0초에서 스탑워치 딸깍. 타임바 0초에서 엔드 값을 0으로 해놓고 스탑워치 딸깍. 자, 그리고 시간 2초로 갈게요. 타임 코드 클릭, 시간 2점 엔터. 시간 2초로 이동해서 엔드 값 최대 값인 100으로. 있나요? 자, 이렇게 등장하는 모습을 만들어 주셨으면은 자, 텍스트도 마찬가지로 처음에 안 보이는 상태였다가 리본이 등장하는 타임에 맞춰서 같이 등장하게 해줘야 되겠죠. 자, 요거 우리 어제 써봤었던 그 마스크를 이용해서 작업을 해볼게요. 자, 텍스트 레이어를 선택해 주시고요. 텍스트 레이어 선택해주고 자, 사각형 도형 툴 단축키 Q죠. 알파벳 Q키 렉탱글 툴 사각형 도형 툴 선택. 자, 마스크의 기본 속성은 마스크가 씌워진 영역만 텍스트가 보여주고 이미지가 보여주고 마스크가 씌워지지 않은 영역은 안 보이는 애드 상태였죠. 기본 상태는 나중에 옵션을 바꿔줄 수 있지만 자, 그래서 요걸 이용해서 자, 처음에 마스크를 이렇게 왼쪽 텍스트에
왼쪽 바깥쪽에다 씌워주고요. 시간이 지나면서 얘가 점점 열려서 텍스트 전체가 다 보이도록 설정을 해줄게요. 뭐 다른 이펙트를 주는 방법도 있지만 그냥 마스크를 한번 써볼게요. 자, 사각형 도형 툴을 이 텍스트 레이어를 클릭해 놓은 상태에서 타임라인에 있는 텍스트 레이어가 클릭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텍스트의 왼쪽 바깥쪽에다가 마스크를 이렇게 씌워주시면 돼요. 단축키 M키 눌러서 마스크 패스 열고요. 단축키 M, 알파벳 M키 눌러서 마스크 패스 열고, 자, 타임바 0초에 있는 상태에서 마스크 패스의 스탑워치 딸깍. 자, 0초에서 이 마스크 모습은 요 모습에서 시작을 해라. 스탑워치를 켜줬고요. 시간 2초로 할게요. 타임 코드 2점 엔터. 자, 지금 마스크가 선택이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컨트롤 T를 눌러줄게요. 컨트롤 T. 마스크가 지금 선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컨트롤 T 단축키는 타입 툴이 아니라 마스크의 자유 변형 상태, 프리 트랜스폼 상태로 들어가게 되죠. 마스크 이름이 선택된 상태에서 컨트롤 T를 눌러줬으니까, 자, 이 상태에서 이 바운딩 박스의 오른쪽 중앙에 있는 이 바운딩 박스 클릭 드래그해서 이렇게 텍스트가 다 보이는 크기로 열어줄게요. 내가 마스크만 다시 한번 해볼게요. 되신 분은 그냥 두시면 되고요. 마스크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처음에 텍스트가 안 보이는 상태가 되니까 사각형 도형 툴을 텍스트의 왼쪽 바깥에 씌워줘야 되는데 텍스트 레이어가 꼭 클릭이 되어 있어야 되죠. 텍스트 레이어에 씌우는 마스크이기 때문에, 자, 레이어가 선택된 상태에서 텍스트 왼쪽 바깥에다가 마스크를 이렇게 길쭉하게, 텍스트가 보이지 않는 상태로 마스크를 씌워주고, 타임바 0초에서 요 모습에서 시작할 거니까 마스크 패스의 스탑워치를 딸깍. 타임바 0초에서. 자, 그리고 시간 2초로 가서, 자, 마스크의 크기를 쭉 늘려서 텍스트가 다 보이도록 해줘야 되는데, 마스크의 크기 변형은, 자, 뭐 여러가지 방법이 있었지만 지금 마스크의 이름이 클릭이 되어 있는, 선택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컨트롤 T를 바로 눌러주면 바운딩 박스 나타나고, 얘를 이렇게 늘려주고 마우스를 띄워주면은 모양이 변형이 됐으니까 키프레임이 생성이 되죠. 자, 이제 타임바 0초에다 두시고 재생을 해보시면은, 자, 리본 등장과 함께 텍스트도 같이 등장하는 이런 애니메이션이 만들어지죠. 자, 됐으면은 단축키 F키 눌러서 마스크 페더 값을 열어주시고, 이 페더의 값을 조금 올려줄 건데요. 자, 타임바를 텍스트가 등장하고 있는 요 중간 단계에다 놔가지고, 자, 요 페더 값 올려줄 때 요 주변부 이렇게 약간 부드럽게 나와야지 좀 더 자연스럽겠죠. 끝부분이 이렇게 똑 잘려서 똑 떨어지는 것보다 페더 값이 살짝 올라가서 주변부가 약간 부드럽게 처리되어 있는 게 좀 더 자연스럽겠죠. 보기가 좋겠죠, 이렇게 놓는 게. 자, 이제 리본에다가 다른 또 이펙트를 적용해서 리본이 등장하고 나서 나중에 이렇게 조각이 나면서 사라지는 요 이펙트를 하나 넣어줄게요. 조각이 나면서 사라지게 하는 요 이펙트. 자, 요 이펙트는 시뮬레이션이라는 폴더 안에 있는 CC 픽셀 폴이라는 효과요. CC 픽셀 폴리.
시뮬레이션 폴더 안에 있는 CC 픽셀 폴리, 얘를 끌고 와서 리본에다 적용. 시뮬레이션 폴더 안에 있는 CC 픽셀 폴리, 자 적용을 해주시고 타임바를 0초부터 조금씩 이동해 보시면요, 자 리본이 처음에 조금 조각이 나서 툭 떨어지고 안 보여요, 그쵸? 리본이 처음에 살짝 조각이 나서 툭툭 떨어져 버리고 더 이상 보이지가 않아요, 리본 자체가. 자, 이 CC 픽셀 폴리라는 효과를 보니까는 자 뭔가 지금 복잡한 값들이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얘는 처음부터 얘를 이렇게 조각을 내버리는 상태예요. 조각을, 이게 키프레임이 만들어져 스타마치가 켜져 있지 않아도, 키프레임이 만들어져 있지 않아도 얘는 일단 조각이 나 있는 상태고요. 자, 얘 값들로 인해서 얘는 조각이 나서 아래쪽으로 지금 떨어지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값들 중에서 자세히 보시면요, 두 번째 줄에 CC 픽셀 폴리 두 번째 줄에 그래비티라는 값 있죠. 얘 지금 중력 값이 적용이 돼서 얘 조각들은 생성이 돼서 아래쪽으로 떨어지고 있는 상태예요. 자, 일단 그래비티 값을 0으로 바꿔줄게요. 자, 이제 타임바를 왔다 갔다 다시 움직여 보시면요, 자 아까 전보다는 조각이 더 많이 보이죠. 아까는 그냥 후수 떨어져 버리고 끝나는데 이제 중력 값이 없어지다 보니까는 얘네들이 조각이 나고 그냥 사방으로 흩어져요. 상하 좌우 막 사방으로 쭉 흩어져 버리죠. 자, 얘들을 이제 조각을 내는 힘은 여기 있는 말 그대로 포스라는 값이에요. 포스. 얘가 지금 100이라는 힘을 이미 가해준 상태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요거를 0으로 만들어 놔야 되겠죠. 자, 해주시면은, 자, 타임바를 움직여 보시면은, 자, 얘는 조각이 난 상태에서 원래 리본이 그리던 모양처럼 빙글빙글 돌아가는 동작이 그대로 있어요. 자, 조각은 난 상태이지만, 자 일단 여기서 또 두 가지를 적용을 해서 원래 리본의 상태에서 앞에 원하는 시간까지는 리본이 등장하는 동안에는 원래 리본의 모습, 깨끗한 리본 모습 그대로 이렇게 빙글빙글 도는 모습 그대로 뒀다가 나중 돼서 이렇게 조각이 나면서 사라지게 해줘야 되니까, 자, 얘 조각 난 걸 해결해 줘야 되는데, 일단 요 조각은 지금 조각 자체가 너무 커다란 것 같아요. 요 알맹이들이. 자, 이 조각의 크기는 이 CC 픽셀 폴리 효과 중에서 아래줄에서 네 번째 그리드 스페이싱이라는 값, 그리드 스페이싱이라는 값, 얘 값을 조절해서 얘 알갱이들을 크기 지정을 해줄 수가 있어요. 저는 요 그리드 스페이싱 제일 낮게 1로 설정해 줄 거예요. 그냥 자, 그리고 또 이제 조각들을 보니까 거의 모양은 처음 모습 그대로인 것 같긴 한데 얘들이 너무 좀 지저분해졌죠, 그쵸? 막 지금 얘네들은 이렇게 조각이 나 있는 상태고요. 자, 얘가 뭐가 문제인 거냐면요, 각각의 조각이 허공에서 자기 자신의 자리에서 빙글빙글 돌고 있는 거예요. 얘들이 자기 자신의 자리에서 스스로 그냥 3D 공간에서 막 이렇게 여리저리 막 빙글빙글 돌고 있는 상태인 거예요. 조각 하나하나들이. 자, 그 빙글빙글 도는 값은 요 스피닝이라는 값, 앞에 한 바퀴가 적용이 되어 있죠. 자, 이 스피닝이라는 값에 바퀴수에 0 써주시면은 원래 리본 모양을 다시 되찾게 되죠. 자, 지금 CC 픽셀 폴리 적용하고 요 값들 바꿔준 거예요. 포스 값 0, 그래비티 0, 스피닝 0바퀴, 그리고 그리드 스페이싱은 원하는 크기로. 다 됐어요. 자,
여기까지 값을 맞춰 놓으시면은 자, 이 CC 픽셀 폴리 효과가 적용됐지만 이 CC 픽셀 폴리 효과에 아무런 모습도 보이지가 않죠. 그쵸? 얘가 적용되어 있는 지금 의미가 없죠. 자, 근데 지금 요거 조절해 봤더니 이따가 동작을 줄 때 얘가 갑자기 조각이 나는 효과를 만들어 줄 때 무슨 값을 써야 될지 일단 알겠죠. 일단 포스라는 값이 있어야지 얘가 이렇게 조각이 나버릴 거고요. 포스라는 값이 있어야지. 자, 그리고 포스 값으로 조각이 났을 때 그냥 이 조각들은 정면만 쳐다보고 그냥 날아가요. 정면을 쳐다본 상태에서. 그러니까 요거 그리드 스페이스 값을 좀 올려보면은 자, 얘네들이 이렇게 올라가면서 퍼져 나갈 때 조각들은 그냥 정면만 바라본 상태에서 그냥 날아가 버려요. 자, 근데 이걸 조금 더 다양하게 만들어 주려면 이 스피닝 끝이라는 값이 어느 정도 적용이 돼야지 얘들이 스스로 자리에서 이렇게 빙글빙글 도는 모습도 생기겠죠. 자, 그러니까 이따가 값을 줄 때 포스 값과 스피닝이라는 값에 우리가 얘들의 스탑워치를 켜서 값을 줘야 될 거고요. 그러니까 처음엔 0인 상태로 있다가 나중에 수치가 확 올라가도록 만들어줘야 될 거고, 나는 조각이 나서 아래쪽으로 떨어지는 모습도 만들고 싶다. 그럼 그래비티 값도 적용을 해주면 돼요. 그래비티 값도 시간은 4초로 갈게요. 타임 코드 4점 엔터. 타임 코드 4점 엔터. 자, 4초에서 포스 값과 스피닝의 스타워치를 켜줄게요. 포스 스피닝의 스탑워치를 켜주고요. 시간 5초로 갈게요. 타임 코드 5점 엔터. 시간 5초로 이동. 자, 포스 값 300. 자, 스피닝 앞에 바퀴 수의 한 바퀴. 스피닝 앞에 바퀴 수의 한 바퀴 써줄게요. 자, 시간 4초에서는 포스 값과 스피닝 값 둘 다 00인 상태에서 스탑워치만 켜줬고요. 자, 그리고 5초에서는 포스 값 300, 스피닝 한 바퀴 지정했어요. 자, 그리고 아래에 있는 포스 센터, 얘는 스타워치 켜줄 필요 없고 포스 센터의 값을 조절해 주면요, 자, 힘의 중심이 이름처럼 힘의 중심 값을 지정해 주는 건데요. 자, 힘을 여기서 가하면은 힘이 이렇게 바깥으로 퍼지기 때문에 자, 이 조각들은 위쪽으로 날아 올라가게 되고요. 포스 센터 위치가 이렇게 되어 있으면은 힘이 중심이 여기 있으니까 조각들은 이 방향으로 이렇게 날아가게 돼요. 어떤 모습이 보기 좋을지는 본인이 원하는 대로 선택을 해주면 되고요. 자, 그리고 이 포스 센터 값 같은 경우에는 자, 뒤에 보니까 포지션 값이죠. 좌우 위치, 상하 위치 지정을 해주셔도 되고요. 그리고 CC 픽셀 폴리라는 이펙트를 적용했을 때 처음에 얘가 화면 중심에 있어요. 포스 센터의 위치가. 이 점을 잡아당겨서 포스 센터 위치 바로 직접 지정을 해줄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옆에 있는 이 타겟 모양 버튼 있죠. 얘 누르고 화면에 원하는 위치 클릭해주면은 바로 얘 좌표가 여기가 돼요. 자, 그래서 포스 센터를 어디로 할지 본인이 원하는 대로 지정을 해주면 되고요. 자, 그리고 바로 아래 있는 디렉션 랜덤 리스트 값을 올려주면은 이 조각이 나서 날아가는 방향이, 자, 포스 센터가 여기 있기 때문에 이쪽 이렇게 사방으로만 날아가는 게 아니라 좀 다양한 방향으로, 랜덤한 방향으로 날아가게 되는 거예요. 날아가는 방향을 좀 더 랜덤하게 줄 수 있는, 말 그대로 방향의 랜덤 값이고요. 바로 아래에 있는 스피드 랜덤리스 값은 우리가 지금 줬던 이 포스 값이 크면 클수록 얘네들 조각이 날아가는 속도가 빨라지게 되거든요. 자, 그 조각의 속도도 어떤 애는 좀 더 빠르게, 어떤 애는 좀 더 느리게, 그러니까 속도에도 다양성을 주실 수 있는 그런 옵션이에요.
됐나요? 자, 이제 마지막 하나만 작업해 주면 되는데요. 자, 지금 보면은 마지막 문제가, 자, 지금 우리가 필요한 건요, 텍스트를 휘감는 리본인데 이 리본은요 텍스트를 휘감지 못하고 있어요. 그쵸? 자, 리본 앞에 있고요, 이 밑으로 이렇게 삥 둘러서 뒤로 넘어간 건데 얘도 텍스트 앞에 있어요. 그쵸? 텍스트를 앞뒤로 휘감지 못하고 있죠. 제가 만들어놨던 아까 전 애니메이션에서는, 자, 요 부분은 텍스트의 앞으로, 요 부분은 텍스트의 뒤로 한 바퀴 이렇게 빙글 휘감고 있죠. 자, 근데 애프터 이펙트에서 많은 이펙트들이 요런 모습이에요. 좀 뭔가 많이 부족한 모습의 이펙트들이 많이 있는데 제가 요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다 텍스트를 이렇게 써놨어요. 자, 나중에 해볼 텐데 제가 얘한테 3D 기능을 적용했어요. 나중에 카메라를 만들면은 얘를 내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각도를 이렇게 틀어볼 수가 있어요. 카메라를 이용해서. 자, 근데 지금 이 텍스트 기둥의 앞에 있죠. 그쵸? 기둥의 앞에 튀어나와 있는 거죠. 자, 근데 얘를 옆으로 이렇게 눕혀보면은 기둥의 안쪽에 또 들어가 있어요. 옆에서 봤을 때, 정면에서 봤을 때 기둥의 앞에 있어요. 옆에서 봤을 때 기둥의 안에 들어가 있어요. 제가 뒤집어 봤을 때 또 기둥의 뒤에 있어요. 이건 말이 안 되는 위치인 거죠. 그쵸? 원래 좌표값은 요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 기둥이, 그러니까 얘는 화면 정중앙에 있고 텍스트는 그 주변을 이렇게 감싸는 상태가 되어 있는데, 이렇게 돌렸으면은 이 텍스트는 기둥의 안쪽에서 가려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가리지 못하고 있어요. 근데 많은 이펙트들이 이런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요 따위로 지금 정확하게 완전히 완벽한 3D의 모습이 아니라 그냥 요거는 3D인 것처럼 꾸며주는, 그러니까 3D 공간에서의 느낌을 가질 수 있지만 이렇게 어느 정도 좀 부족한 모습의 효과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걸 또 보강해 줄 수 있는 또 옵션들이 있어요. 자, 이 CC 실린더 효과에서도 지금 이 3D 공간의 모습을 보정해 줄 수 있는 옵션이 있는데요. 자, CC 실린더에 렌더라는 옵션 있죠. 렌더. 리본 레이어에 적용된 CC 실린더 효과에서 렌더라는 거 열어보시면은 풀, 아웃사이드, 인사이드 세 가지 옵션이 있어요. 자, 요거를 다시 생각해 보면요. 자, 이거 일단 요거를 값을 한번 지정을 해볼게요. 자, 렌더 옵션 풀일 때 전체가 다 보이는 거고요. 그리고 아웃사이드일 때는요, 이 Z축에서 앞으로 튀어나온 부분만 보여지는 거예요. 앞쪽으로 튀어나온 부분. 그리고 인사이드는 뒤로 넘어간 부분만 보여져요. 풀은 앞뒤 전체, 그리고 아웃사이드는 앞부분만, 그리고 인사이드는 뒷부분만. 자, 요걸 다시 한번 여기 제가 대충 한번 그려볼게요. 자, 우리가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이쪽을 향해서 바라보고 있는 거고요. 자, 여기에 텍스트가 있어요. 얘가 텍스트고요. 지금 리본이 한 바퀴 이렇게 핑글 휘감고 있죠. 그쵸? 자, 이 리본만 보면은, 리본을 보면은 텍스트가 있고 리본이 요렇게 이거. 지금 이 앞뒤 요 축이 Z축이죠. 그쵸? Z축 제로라는 요 축, Z축 정중앙, 요 Z축의 정중앙인 제로라는 요 값을 기준으로 해서 아웃사이드일 때는 요 절반에서 앞쪽 요 부분만 나타나는 거고요. 인사이드 옵션일 때는 요 절반 뒤쪽, 여기서부터 요부터 여기까지 정중앙 뒤쪽만 나오는 상태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아웃사이드, 인사이드. 자, 그러면은 요걸 어떻게 해줄 거냐면요. 자, 지금 얘가 앞에 있고 뒤에 있고 요 상태는요. 지금 여기서 텍스트가 앞에 있고 뒤로 가려지고 요 상태는 레이어의 순서로 결정이 돼요. 이 텍스트 레이어가 위에 있으면 먼저 보이는 거고요. 텍스트 레이어 아래에 있으면은 얘는 나중에 보이는 거고. 근데 또 카메라를 돌려보면 얘는 안에 있고, 또 카메라를 돌려보면 뒤쪽에 있고. 자, 뭔가 애매한 상태죠. 자,
여기서 요거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리본 레이어를 두 개로 복제해서 하나는 아웃사이드, 하나는 인사이드 그 사이에 텍스트가 오도록 해주면 되겠죠. 자, 리본 레이어 타임라인에서 리본 레이어 선택하고 컨트롤 D키 눌러서 복제할게요. 타임라인에서 리본 레이어 선택, 컨트롤 D키 눌러서 복제. 자, 복제된 리본 레이어 하나는 리본 앞, 하나는 리본 뒤라고 이름을 적어줄게요. 자, 리본 앞 레이어에서는요 CC 실린더 효과의 렌더 옵션을 아웃사이드로 해주시고요. 리본 앞 레이어의 CC 실린더의 렌더 옵션은 아웃사이드, 리본 뒤 레이어의 CC 실린더의 렌더 옵션은 인사이드로 바꿔줄게요. 리본 앞은 아웃사이드, 리본 뒤는 인사이드. 그럼 아웃사이드 인애랑 인사이드 인애 두 개가 합쳐져서 완벽한 하나의 리본이 되겠죠. 자, 이렇게 조각이 난 상태에서 두 개가 합쳐지는 거죠. 아웃사이드, 인사이드 두 개가 이렇게 분리된 상태에서 위치 모든 모습이 똑같으니까 하나의 라인처럼 보여지게 되겠죠. 자, 리본 뒤 레이어는 한 칸 밑으로 내려서 자, 리본 앞 그 밑에 텍스트 레이어 그 밑에 리본 뒤 레이어가 위치하도록 만들어 주시면은 텍스트를 한 바퀴 휘감는 모양으로 만들어 주실 수가 있겠죠.